강진구 65세. 35년간 신한은행에서 성실히 일하며 쌓아온 퇴직금 3억 2천만 원과 평생 저축을 합쳐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여유로운 노후가 시작이구나. 아내 영순과 함께 근처 한정식집에서 축배를 들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손자들 교육비 지원, 부부 해외여행, 평온한 노후 생활.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퇴직 후 첫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35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던 습관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잠들고 느긋하게 일어나는 삶이 꿈만 같았습니다. 집안 정리도 하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도 보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편하시겠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그런데 퇴직 일주일 후 35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 박상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친구야,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어. 부동산 펀드인데 연 15%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해. 내가 아는 사람이 운용하는 거야. 당시 은행 예금 금리가 2%대였던 상황에서 15%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5억을 넣으면 1년에 7,5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박상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함께했고 승진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서로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였죠. 정말 안전해. 야, 내가 35년 은행 생활하면서 언제 거짓말했나? 나도 이미 2억 넣었어. 1년 후에 2억 3천이 되더라고. 다음 날 강남 카페에서 만나 자료를 봤는데 정말 그럴듯했어요. 3년간 평균 18%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화려한 성과표, 강남과 판교 지역 프리미엄 오피스텔 투자 전략. 투자 설명서도 전문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펀드가 곧 마감된다고 해. 다음 주까지만 투자자를 받는데. 급하게 재촉하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35년간 쌓은 신뢰를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상의한 후 밤새 고민했어요. 연 15%면 5억이 5억 7,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3일 후 평생 모은 돈 5억 원 전부를 그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친구야, 정말 잘했어. 1년 후에 고마워할 거야. 박상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안심했어요. 이제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믿음의 배신. 3개월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강진구 씨, 죄송합니다만 펀드 운용사가 사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펀드 대표가 투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했고 실제 부동산 매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수 가능한 금액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박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상호 씨도 사기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35년간 쌓은 우정과 신뢰가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저만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비슷한 또래의 은퇴자들 수십 명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더군요. 그날 밤 아내에게 털어놔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돈을 다 잃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펀드가 사기였어요. 상호도 사기범이었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35년간 성실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했어요.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바보였어. 그 후 한 달간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내 얼굴을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제 잘못으로 모든 걸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가 앉아있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아침 9시쯤 나가서 점심때까지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거기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앉았습니다. 요즘 자주 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미라 씨였고 예전에 대신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다고 하더군요. 은퇴했어요. 사실 잘못된 투자로 큰돈을 잃어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나 봅니다. 저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고객들한테 추천한 주식이 70%, 80% 떨어지니까 원망하는 전화가 매일 왔거든요. 정미라 씨가 공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무너졌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회거든요. 실패했다는 건 뭔가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알면 되는 거죠. 나이도 많은데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강진구 씨,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무너졌다고 끝난 건 아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정미라 씨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도 금융위기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과거를 후회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정미라 씨는 그 이후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투자 기법도 배우고 해외 시장도 공부하고 리스크 관리 방법도 익혔다고요. 완전히 회복했어요.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포기하면 정말 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정미라 씨의 조언에 따라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보문고에서 기본서부터 샀습니다. 주식 투자 기초의 기초, 경제 지표 읽는 법,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 35년간 은행에서 일했지만 정작 투자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ROE자 기자본 이익률, PER 주가 수익 비율, PBR 주가 순 자산 비율 같은 용어들이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2-3시간씩 공부했어요. 모르는 용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유튜브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같은 내용을 몇 번씩 읽어야 이해됐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게 다 뭔 소리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미라 씨 말대로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자 가슴이 뛰었어요. 특히 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히고 나니 기업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 회사는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었네. 무언가 상승이나 경쟁 심화 때문인가? 숫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미라 씨와 만날 때마다 모르는 걸 물어봤어요. ROE가 15% 이상이면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 보는 지표거든요. 15% 이상이면 경영진이 주주돈을 잘 굴린다는 뜻이죠. 2개월 후에는 모의 투자를 시작했어요. 인터넷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가상 투자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가상의 1,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우량주부터 샀어요. 첫 번째 투자는 실패였어요. 10%나 손해를 봤습니다. 왜 떨어진 거지? 이유를 분석해봤어요. 차트만 보고 샀는데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나쁜 결과가 나왔더군요. 두 번째 투자에서는 더 신중했어요. 재무제표도 보고 업계 전망도 찾아보고 경쟁사와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5%의 수익을 얻었어요. 됐다. 정말 됐어.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점차 실력이 늘었어요. 3개월 후에는 모의 투자에서 15%의 수익을 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내 적금 300만 원으로 실제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실전 투자는 정말 떨렸어요. 첫 번째는 8% 손해를 봤지만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거든요. 두 번째 실전 투자에서는 더 신중했어요. 기업을 2주간 관찰하고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을 때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12%의 수익을 얻었어요. 진짜 됐어요. 실전에서도 됐어요. 비록 36만 원의 수익이었지만 제가 다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거든요. 기적 같은 성공. 공부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큰 기회가 왔어요. 한 중소형 IT 회사를 발견했는데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 정말 좋았어요. 매출이 3년간 연평균 2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률도 15%가 넘었어요. 부채 비율도 30% 미만으로 매우 건전했습니다. 무엇보다 AI 관련 기술 특허를 12개나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3주간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경쟁사들과 비교해보고 AI 업계 전망도 살펴봤습니다. 챗GPT가 화제가 되면서 AI 관련 주식들이 주목받을 시점이었어요. 정미라 씨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정말 좋네요. 그런데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려고요. 그동안 조금씩 모은 투자금 500만 원을 1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매수했어요. 첫 번째 매수 후 일주일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두 번째 매수를 진행했어요. 2주째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 열풍으로 관련 주식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5% 상승, 10% 상승, 15% 상승. 한 달 만에 30%가 올랐어요. 500만 원이 650만 원이 된 겁니다. 여보, 성공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팔지 않았어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았고 AI 업계 전망도 밝았거든요. 2개월 후에는 80%까지 올랐습니다. 500만 원이 900만 원이 된 거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정미라 씨에게 전화했어요. 정미라 씨,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축하드려요, 강진구 씨. 처음부터 될 줄 알았어요. 무너짐이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계기였음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절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로 더 체계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성장주 40%, 배당주 30%, 안전자산 3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원금의 3배가 되었어요. 투자 원금 5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된 거죠. 새로운 사명과 전화위복. 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자고요. 65세 투자 초보의 재기일기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사기당해 5억을 잃은 65세 할아버지의 고백. 첫 글에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말이죠. 처음엔 조회수가 10개, 20개였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위로가 됩니다. 65세에 새로 공부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독자들의 공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그 후로 꾸준히 글을 올렸습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 마이너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65세가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 실패에서 배운 10가지 교훈. 분할 매수로 리스크 줄이는 방법. 특히 투자 교육 관련 글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3개월 후에는 1일 조회수가 3,000을 넘었어요.
6개월 후에는 1만을 넘었고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로그 잘 보고 있는데 책으로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6개월 후 65세에 시작한 투자, 실패가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50-60대 분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저도 비슷한 나이인데 희망을 얻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해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평생교육원에서 작은 강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한 67세 강진구입니다. 강연장에 3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65세에 모든 걸 잃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 65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은행, 증권회사, 문화센터. 한 달에 2-3번씩 강연을 다녔습니다. 강연료로 받는 돈도 재투자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투자로 잃은 돈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어요. 2억 5천만 원 정도는 다시 모았습니다.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찾았거든요. 어제도 한 60대 남성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저도 퇴직금을 투자 사기로 잃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65세에 시작했어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지난달에는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60대 투자 재기 성공 사례로 방송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블로그 방문자가 급증했어요. 하루에 3만 명이 넘게 방문했습니다. TV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70세인데 늦지 않았죠. 이제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부산, 대구, 광주. 한 달에 한두 번씩 지방 출장을 다닙니다. 어느 강연장에서 만난 75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75세에 주식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강진구 할아버지의 투자 교실이라는 이름으로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특히 60대도 늦지 않다는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도 이제는 제 활동을 적극 지원해줘요. 여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니. 당신이 옆에서 버텨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큰아들도 자랑스러워해요. 아버지, 요즘 제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 방송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상호에게 속아 모든 걸 잃었던 그날이 제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범한 은퇴자로 살았을 거예요. 투자 공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블로그도 책도 강연도 없었을 거예요. 실패가 저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어준 셈이죠. 65세에 맞은 인생의 전환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새로운 투자 기법도 배우고 해외 시장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6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배울 게 많아요. 다음 주에는 증권회사에서 시니어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300명이 참석한다고 하더군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제 정미라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강진구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미라 씨 덕분이에요.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신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처음엔 박상호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전화위복이 될지 모르는 거죠.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강의 준비를 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67세의 바쁜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무너졌다고 끝난 건 아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강진구 65세에 시작한 투자, 실패가 가르쳐 준 제시도 중에서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5년간 은행에 다니며 몸에 밴 습관이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일찍 일어나요. 해외 증시를 체크하고 투자 뉴스를 읽고 블로그에 올릴 글을 구상하기 위해서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2년 전 이맘때쯤 저는 이 자리에서 절망했었죠. 5억을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강연 자료가 놓여 있어요. 70대도 늦지 않은 투자 시작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청중은 300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노트북을 열어 유튜브 댓글을 확인합니다. 80세 할머니인데 선생님 영상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선생님 책 읽고 인생이 바뀌셨다고 하세요. 저도 사기를 당했는데 선생님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 실패와 제기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니요. 아내가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할 일이 많아서.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아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내가 옆에서 버텨주지 않았다면 저는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 60대 부부와 상담 약속이 있어요. 투자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2년 전 제 모습과 똑같죠. 그분들께 말해줄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65세든 70세든 75세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밝은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67세 강진구의 오늘도 이렇게 시작됩니다.